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어미 가운데서도 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어가 맨 뒤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하는데요. 어말 어미 가운데서도 문장을 끝맺어주는 어미를 종결 어미라고 했습니다. 종결 어미는 선생님과 다음과 같은 표를 공부했었는데요. 문체법 그리고 높이법에 따라서 분화가 됐죠. 자, 문체법,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이 없는 평서문과 감탄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법에 따라서 아주 낮춰주는 회라체, 그리고 예사 낮춤의 하계체, 예사 높임의 하우체, 아주 높여주는 합수체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종결어미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결어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말어미는 어말어미이지만 문장을 끝맺어주지 못하는 비종결어미라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목록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구분만 할 줄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구분법 두 가지 기억이 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앞뒷 문장을 바꾸었을 때 가능하면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자격이 같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가능했죠. 하지만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앞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은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 같은 경우는 앞의 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옮길 경우 비문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 두 가지 기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어미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성어미와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공부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힘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용언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먼저 전성어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어말어미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끝맺어주는 어미였죠. 그리고 비종결어미도 살펴봤습니다. 비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지 않는 어미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어미부터 살펴봤죠.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를 말했고 그 안에는 대등, 종속,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전성어미는요. 트랜스포메이티브 엔딩이라고 해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질을 바꿔줍니다. 용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서술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성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성어미입니다. 자, 전성어미에는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성어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성어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용언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어미를 말합니다. 자,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형사형, 명사형, 부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술어 이외에 관형사로서, 명사로서, 부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방법을 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다, 문은 불편하다. 이 문장은 어색하죠. 자, 그리고 규민이는 수영을 하다가 특기다. 이 말도 어색한 문장입니다. 원빈은 멋있다 생겼다. 어색하죠. 선생님이 이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요. 바로 종결어미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좁다가 아니라 무엇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좁은이라고 바꿔주는 게 자연스럽죠. 자, 좁은이 되게 되면은 이 좁은이라고 하는 용어는 뒤에 오는 문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이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명사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규민이는 수영을 하다가 특기다에서도 역시 종결어미 다를 썼습니다만은 다 대신에 명사형 전성어미를 쓰면 이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수영을 하기가 특기다라고 해준다면 이 하기는 명사형이 되므로 뒤에 오는 격조사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형도 만들 수 있어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죠. 자, 원빈은 멋있다 생겼다 보다는 멋있게 생겼다로 바꾼다면 이 멋있게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오는 생겼다라고 하는 용언을 수식해주게 됩니다. 자, 이들이 각각 관형사형, 명사형, 부사형, 전성어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를 각각 보도록 할 텐데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은, 을, 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은, 을, 던은요, 시제에 따라서 달리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단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은은 과거의 시제로 주로 쓰이는데요. 형용사의 경우는 현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은 같은 경우는 과거잖아요. 동사에는 과거로 쓰이지만 예쁜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는 같은 경우는 동사에는 현재, 형용사에는 없습니다. 예쁘는 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하지만 먹는 중처럼 는은 현재를 나타내주는, 동사의 현재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자, 을은 형용사도 동사도 모두 미래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던은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거는 형용사에도 쓸 수 있어요.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은과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던은 회상의 의미가 좀 더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는 을 던이 어떤 시제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뒤에서 여러분 시간 표현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까요. 은는 을 던이 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구나 라는 정도만 이 부분에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음과 기가 있는데요. 이 음과 기는 여러분 일전에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명사 파생 접사의 형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형 전성어미를 공부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명사 파생 접사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오늘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형 전성어미에는 개, 도록, 아서, 이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개, 도록, 아서는 부사형 전성어미이지만 종속적 연결어미의 형태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전성어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죠. 이 또한 선생님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형 전성어미의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명사 파생 접사와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두 문장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고요. 하나는 명사 파생 접사가 쓰인 예입니다. 살펴볼게요.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장렬히 죽음으로써 꽃피었다라고 하는 문장에 음이 보이네요.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장은, 이 단어는요, 가만 보면 죽은 주체죠. 죽은 주체가 분명합니다. 그 주체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죽다의 주어가 바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고요. 주어를 갖는 단어들은 우리는 서술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술성은 뭐가 갖는 특징이냐? 용언이 갖게 되는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서술성을 갖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 동사이며 동사이기 때문에 음은 어미, 즉 명사형 전성어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웃음도 보겠습니다. 그의 웃음으로써 회의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웃음에서 또한 지금 위의 형태의 음과 같죠. 그런데 이 웃음은 주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가 웃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지금 관형어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웃음은 주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서술성을 잃은 것이고요. 이 친구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사용된 음은 명사 파생 접사가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문장을 통해서 좀 더 봅시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도 역시 하기는 주체가 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는 아마도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자, 우리는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를 기다렸다 해서의 달리기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우사인 볼트가 달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한 우사인 볼트는 관형어로 제시되어 있지 주어로 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달리기는 현재 서술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사인 거죠. 기는 명사 파생 접사가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기준 알려줬습니다. 명사형은 서술성을 갖는다. 자, 두 번째 기준 알려주겠습니다. 저 선생님이 장렬히에 밑줄을 쳤는데요. 장렬히는 여러분 문장 성분이 뭘까요? 부사어입니다. 부사는 뭘 꾸며줍니까? 그렇죠. 주로 용언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장렬히는 뒤에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데 부사어의 꾸밈을 받고 있는 죽음은 용언, 즉 여전히 동사일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의 봅시다. 그의. 그의는 여러분 의, 관형격 조사죠. 즉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반드시 무엇만 꾸며줄 수 있습니까? 체언만 꾸며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뒤에 오는 웃음은 확실히 체언, 명사입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하기가 싫다 해서의 많이 또한 부사어죠. 즉 하기는 역시 용언이 되는 것이고요. 우사인 볼트의는 관형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확실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명사형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즉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명사형을 말하는 거예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그냥 명사, 즉 명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품사 자체가 명사가 된 말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 알았죠? 자, 명사형 전성어미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뒤에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때 또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가 와서 소풍을 안 갔다 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는 우리죠. 안 간 것은 누굽니까? 우리죠. 그리고 우리의 서술은 안 갔다, 소풍을 안 갔다가 바로 서술입니다. 안 가다가 서술이겠네요.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비가 와서 라고 하는 이 성분들은요. 보면 각각 주어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어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성분은 이 문장 전체에서 보면은 부사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소풍을 안 갔는데, 그렇죠? 비가 와서라고 하는 이 말이 소풍을 안 간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마치 꾸며주는 말,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저 오다 뒤에 쓰이고 있는 아서가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문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앞으로 빼볼게요.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안 갔다가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부사절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이죠. 비가 와서 비가 오다 우리는 소풍을 안 가다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아서라고 하는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한 것이죠. 즉 부사형 전성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는 형태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 문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이 부사형 전성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인정한다. 위치에 따라서 종속적 연결어미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안겨있는 형태, 즉 절의 형태라면 부사형 전성어미로 보는 것이고 앞에 나와 있다. 그래서 문장이 나란히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연결어미니까 종속적 연결어미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 문법의 입장인 것이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의 입장은 달라요. 어미 아서를 검색하면요. 부사형 전성어미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놨습니다. 부사를 만드는 문법 형태소는 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 파생 전미사로 보는 거예요. 즉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국어사전에 아서를 검색하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밖에 안 나와요. 연결어미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하는 설명만 나올 뿐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학교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문법의 입장을 좀 더 따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형 전성어미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선어말어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어말어미.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어미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말어미 바로 앞에 나타나는 녀석들을 선어말어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어말어미의 종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선어말어미는 일단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먼저 시제를 나타내주는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리고 공손은 뭐 높임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 먼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나는 청산에 달리라에서 빨간 글씨 리가 바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데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더, 언, 는, get, 리 5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더와 ot은요, 주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get과 리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는은 뭡니까?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 여러분 잘 알겠죠? 자, 그런데 뒤에서 시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시간 표현 부분에서 선생님과 또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건데요. 더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회상의 의미가 좀 강해요.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직접 겪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 정말 잘 먹더라 라고 하면은 화자가 본 거 아니에요. 본 거에 대해서 회상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덜을 회상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 같은 경우는 get과 거의 유사한 쓰임을 보이는데 약간 고어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내일쯤이면 나는 뭐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리라처럼 리는 미래의 시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화자의 추측의 태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추측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뒤에 시간 표현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다행히 현대국어에서는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세에는 높임, 그러니까 주체, 상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모두 존재했습니다만은 현대국어에는 주체 높임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선생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그럼 공손의 선어말 어미가 뭐냐? 바로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처럼 화자가 자신을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옵입니다. 근데 옵은 실제로 현대 국어에서 잘 사용하진 않죠. 그러하옵니다. 저는 이만 가옵니다. 약간 차극의 말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옵이 현대 국어의 받침 비읍, 그러니까 뭐 갑니다에서 비읍에 살짝 남아있긴 한데 비읍을 따로 그래서 선어말 어미 옵으로 분석하진 않는다는 점 여러분 꼭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옵은 방금 얘기했지만 공손의 선어말 어미고 실제로 현대 국어에서 일상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선생님과 살펴본 7가지의 선어말 어미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선어말 어미가 아닐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어말 어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를 찾아볼까 했는데요. 뭐 선생님 교재에는 쉬운 문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명사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명사절의 문장 성분의 기능이 보기에 기억과 같은 것을 찾으래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 어미, 즉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주어는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 즉 부사어는 부사형이라네요.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사격 조사 바로 눈에 보이네요. 바로 집으로 가기 애가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2번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 3, 4, 5번도 각각 볼까요? 수학 문제를 풀기 가는 주격조사니까 주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너의 일이 잘 되기를이니까 목적어로 쓰이고 있네요. 도훈이가 음악에 소질이 있음이 밝혀졌다 해서는 이는 주격조사가 되겠네요. 그녀가 작곡가임을 이제야 알았다 해서 을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확실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용언 마지막까지 끝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사실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형태소 분석 이런 게 오히려 불명확하고 좀 예외적인 것들이 많았지. 용어는 꽤나 명확한 편입니다. 공부할 게 좀 많지만
뒤에 문장 부분에서 꽤나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습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의 성분부터 살펴보죠.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